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이름은 김혜영. 한때 그 여의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젊은 피, 새로운 바람으로 통했던 사람이지요.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불과 40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2016년 총선 때 최연소 당선이었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 기대를 한 몸에 모은 덕인지 2년 뒤에는 최고위원이 됐었죠. 그때 당대표는 이해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영 의원, 이제 나이가 47이 됐네요. 아직 젊다면 젊은 피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정치를 10년 하는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건 처음이다.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어떻게 보면 울분과 같은 그런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 뭐 그런 별명을 가지긴 했지만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절제된 발언을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전당대회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트윈게이트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 다수가 침묵하는 걸 더는 두고 보기 힘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그때 이혜영, 김혜영 의원은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국 법무장관한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해찬 대표 면전에다 대고 왜 상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우리만 절대선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고요. 그 꼼수 위성 비례정당 그거 만들 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 3월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같은 인물이 당 대표라서 부끄럽다. 이재명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지금 이제 변호사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조국 사태 때 더 세게 비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예, 예스만 하지는 않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할 말도 못한다면 정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정치인으로 가장 두려운 건 국민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김혜영 최고는 처음에는 흰문파로 그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 변호사를 한 것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사람을 따라서 무슨 계파를 나르는 걸 정말 싫어한다. 다만 주류 쪽에 가까웠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선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이제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 있는 한 선배 의원이 김혜영 최고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가만히 좀 있어줘.
한 번만 더 때리면 조국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총사정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이해찬 대표가 김혜영 최고한테 야, 하지 마! 그만 좀 해! 하고 소리를 여러 번 질렀다는 겁니다.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김혜영 최고, 이해찬 대표한테는 할 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발언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철저한 진영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쪽을 나쁜 놈으로 만들까만 고민했습니다. 뭘 던져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 했죠.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만이 선이었고 저쪽은 악이었으니 우리는 뭘 해도 다 양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해찬 대표, 참 우리 정치사에 이런 저런 그런 크고 작은 역할을 해낸 분명한 어떤 축이었던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아주 그 분란과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전원주택 세종시에 있는데 퇴비 냄새가 난다면서 세종시 부시장한테 전화 걸어서 야, 퇴비 빨리 치워! 뭐 시키들 그랬다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 그 특사로 갔었을 때 시진핑 그 아래 앉아가지고 굴욕 외교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그 이전에 김무성 의원이 특사로 갔을 때는 시진핑하고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해찬은 하나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묘기다. 또 2019년인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참 사이가 틀어져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파기하고 이랬을 때 우리 이해찬 선생은 사태 일식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또 뭐 논란이 됐고 또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저는 대선 전에 말이죠. 참 20년은커녕 몇 달 운명이 남지 않은 그런 정당에서 20년 대통령 선거를 4번 연거 이겨야 20년이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득볼 게 없는 나라다.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들썩들썩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가 시끄러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백지화 논란, 그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인데요.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뭐 연설을 할 때, 강연을 할 때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 땅 투기했는데 거기에 특혜를 주려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했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고발했죠. 이해찬 전 대표를 상대로 해서. 김혜영 전 최고가 민주당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이해찬 때문이다. 뭐든 우리가 하면 옳고 저쪽이 하면 나쁜 짓이고, 그래서 조국도 용서해야 되고, 뭐 그 논리대로면 김남국도 용서해야 되고 송영길도 용서해야 되고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도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진영 논리, 철저한 표 계산, 저쪽은 무조건 나쁜 놈, 그렇게 일관하다가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김혜영 최고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당시에 조국을 수호해야 되는데, 조국을 감싸야 되는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명분이 약하니까 그걸 뭘로 둔갑시켰느냐? 검찰개혁. 검찰개혁 웃기지 마라. 사실은 그걸 조국을 구해내려고 만든 둔갑술이다. 기자가 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혜영 전 최고가 추미애와 조국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공신, 1등 공신, 2등 공신들이다. 민주당이 마이너스지만 출마는 본인 자유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래도 2020년 총선은 180석으로 민주당이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김혜영 최고가 대답합니다. 그게 독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국민이 조국 사태를 받아들인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다수석은 국민의힘이 될 겁니다. 여론조사요?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등비등하다든지 민주당이 앞서 있다든지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든지 절대 그런 여론조사 믿지 마라. 내일 투표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다. 2020년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긴 것, 그게 민주당이 독약이 된 것이다. 이재명 현재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합니다. 작년 말인가요?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번 인터뷰 때는 정말 참다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쓴 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글을 쓴 그 속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지금 대표를 내려놓으면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이재명, 내일을 꿈꾸지 마라. 당신은 이제 끝이다. 당신에게 내일은 없다. 다른 사람 다 몰라라. 당신에게만은 내일은 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한 국가의 지도자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을 방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그 자체가 민주당에겐 치명적입니다.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은 대정부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국민 신뢰가 워낙 낮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그리고 혁신 이 두 가지는 형용 모순입니다.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이재명이 없어야 돼. 이재명이 현재 대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혁신은 꿈도 꾸지 마.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놔두고 혁신도 동시에 한다고? 아이고, 이거는 둘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서로 꾸밈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형용 모순.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언어 도단 그런 뜻입니다. 김혜영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혁신도 없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의를 해왔던가요? 김혜영 최고. 안 왔습니다. 오히려 어떤 국회의원이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저보고 혼자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겠죠. 기자가 묻습니다.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던데요. 김혜영 최고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정청래가 대표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안이 없으면 정당 간판 내려야죠. 시원시원합니다. 대중 그리고 지지층은 금방 또 만들어내요. 우리 당 안에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은 단 혁신을 잘 이끌 겁니다. 그런데 안 시켜주는 게 문제죠. 민주당의 혁신, 어떻게 하는 게 혁신입니까? 대답이 매우 직접적이고 아주 통쾌합니다. 대답이 뭐냐? 김어준 부류와 손절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혁신, 다른 데 가서 멀리 가서 살려고 하지 마라. 김어준 끊어내면 그게 민주당의 혁신입니다. 당을 뒤흔드는데 거리를 둬야죠. 진실을 왜곡하면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닌 겁니다. 민주당은 사실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누구를 영입하느냐보다 누구를 쳐내느냐가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청래 같은 분 오래 하셨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뭐 객관적인 공천 혁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뭐 새로운 얼굴을 어디서 데려오고 영입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에는 절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정청래 누구를 손절해야 되냐? 김어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혜영 최고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네. 여러분, 이 민주당 쪽에 있는 젊은 정치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